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 세 번째 시간 환경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와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볼 건데요. 첫 번째 제목이 환경변화와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 환경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변화가 일어나면은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고? 일시적으로 변할 거야. 얘도 변한다, 파괴가 된다라는 거. 일시적으로 변한다. 자,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했을 때는요, 어떻게 돼? 평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했을 때는 대부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생태계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태계 평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화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떨 때 회복이 안 되는가라는 거 볼 거예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자연재해가 나옵니다. 얘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인간의 활동인데요. 얘네들은 인간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다? 무분별한 골목, 나무를 베는 거죠. 그리고 경작지 개발. 그리고 건물, 무질서한 건물, 세워진 건물들 있고요. 환경오염, 그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 플러스 산업화까지 인간의 활동 때문에 평형이 깨지는 요인이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자연재해도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자연재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홍수 있고요. 홍수, 산사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풍, 화산 폭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생태계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서식지 파괴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가 되더라.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다라는 거.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 알면 돼요. 인간의 활동, 무분별한 벌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숲, 산 이런 것들을 깎아내게 되죠. 그래서 무분별한 벌목을 하게 되면 생산자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소비자들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종다양성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무분별한 벌목, 숲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원래 숲이었던 산림 토양이 쉽게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납니다. 깎여 나간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작지 개발입니다. 얘도 인구 증가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식량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경작지를 개발하는 거죠. 원인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식량 생산 때문에 서식지가 대부분 이거야. 서식지 파괴. 서식지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들 마찬가지 얘네들에 의해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어떤 개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면은요 순환까지 고려를 했을 건데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요 오염물질이 쌓여 기온이 높아져 열섬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오염이 일어나고요.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 현상까지 일어나더라. 그래서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환경오염, 당연히 생명체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인구의 도시 집중화 산업화 나와 있고요. 얘 때문에 뭐가 증가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죠. 그래서 서식지 파괴라든가 이상기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더라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 자연재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자연재해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나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평형 회복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평형으로 회복되는 확률이 그만큼 적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세 번째,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안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서식지 복원. 안 하고 복원까지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이 공원 내에 있는 생태계를 보호해주면은 생태계 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열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옥상 정원을 가꿔주면 된다. 옥상 정원을 가꾸면서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 뭐를 만들어? 숲,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면 된다. 천연기념물 지정해서 보호를 해주면은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책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조금씩 볼 거예요. 자,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 폭발 여기 있다, 그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83년 들어요. 1883년 크라카타우라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 그 일로 인해 섬 면적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서식지가 파괴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열섬 현상.
그래서 무질서한 건물들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도심의 기온이 주위의 기온보다 높은 현상이다. 그래서 열로 이루어진 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형 화천 복원이라는 거 있어요. 서식지 복원인데 여기서 자연형 하천복원입니다. 인공적으로 댐을 건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형 하천복원, 늪이라든가 습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거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환경변화와 생태계라고 봐서 환경이 변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근데 이 생태계는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괴되더라도 생태계 평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파괴가 됐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도 나타나더라. 자연재해에서 나타나는 것들, 인간의 활동에 나타나는 것들 봤고요.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들, 우리가 이런 것들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환경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